그날 인천공항에서 누른 버튼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믹스커피 한 잔. 달콤하고 평범해 보였던 그 한 잔이 뉴욕 한복판에서 작은 기적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인천공항의 출국장은 여느 때처럼 분주했습니다. 한국에서 열린 국제소방구조대 컨퍼런스가 끝나고 뉴욕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저는 사라 박 뉴욕시 대형 소방서의 응급구조대장입니다. 42년의 삼중 소방서에서 보낸 시간이 벌써 15년이 넘었네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이번 한국 방문은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왔던 이후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까지 아직 1시간 정도 남아 있었어요. 공항 라운지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여유를 즐기고 싶었죠. 고급 원두로 내린 아메리카노 한 잔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자판기 앞에 서서 버튼을 누르려던 그 순간 옆에 있던 외국인 관광객이 갑자기 제 팔을 부딪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황급히 사과하더군요. 그 충돌로 제 손가락이 의도치 않게 다른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르는 버튼이었어요. 곧 종이컵에 갈색 액체가 채워졌습니다. 이건 제가 주문하려던 아메리카노가 아니었죠. 컵을 들어 냄새를 맡아보니 달콤하면서도 크리미한 향이 났습니다. 한국어로 믹스커피라고 써 있었어요. 그냥 버릴까 생각했지만 어쩐지 버리기 아까웠습니다. 한 모금 마셔봤죠. 놀라웠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프리미엄 커피만 고집하던 제게는 의외의 경험이었습니다. 믹스커피의 달콤함과 편안함이 갑자기 어린 시절 기억을 불러일으켰죠. 할머니 집에서 아버지가 마시던 인스턴트 커피의 향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맛볼 수 없었지만 그 향기만으로도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이게 뭐지? 저도 모르게 컵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공항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믹스커피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커피예요. 간편하게 마실 수 있어서 인기가 많아요. 정말 맛있네요. 솔직한 감상을 전했습니다. 더 드시고 싶으시면 저기 면세점에서 살 수 있어요. 여행 선물로도 좋답니다. 잠시 고민했지만 왠지 이 우연한 만남이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면세점으로 향했고 믹스커피 몇 박스를 구매했습니다. 뉴욕의 제 동료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았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이번 컨퍼런스를 돌아봤습니다. 세계 각국의 구조대원들과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값진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에는 그 작은 종이컵에 담긴 믹스커피의 맛이 가장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한국 땅이 작아지는 걸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값진 발견은 어쩌면 이 작은 종이컵 안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미국에서 나고 자란 제게 한국은 늘 어딘가 낯설었거든요. 부모님의 나라이지만 제 일상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런데 이 작은 커피 한 잔이 묘하게 그 거리를 좁혀주는 것 같았습니다. 뉴욕의 맨해튼 소방서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의 기억은 이제 멀게만 느껴졌어요. 바쁜 현장에서 구조 작업에 몰두하다 보니 컨퍼런스의 기억도 그 우연히 마신 커피의 맛도 점점 흐려지고 있었죠. 그날은 특히 힘든 하루였습니다. 브루클린의 대형 창고 화재 현장에서 밤새 구조 작업을 진행했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관 3명이 경상을 입었고 모두가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방서로 돌아온 팀원들의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어요. 다들 수고했어. 휴게실에 모인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힘들었지만 여러분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마이크 팀장이 피로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라, 당신도 정말 고생했어. 이런 날엔 강한 카페인이 필요하다니까. 그 말에 문득 한국에서 산 믹스커피가 생각났습니다. 사무실 캐비닛에 넣어두었던 것이 기억났어요.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특별한 것을 가져올게요. 사무실로 가서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산 믹스커피 박스가 그대로 있었어요. 뜨거운 물을 끓이고 팀원들 수만큼 종이컵을 준비했습니다. 스틱 포장을 뜯어 각 컵에 내용물을 부었어요. 물을 부어 저으니 익숙한 달콤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휴게실로 돌아가 트레이에 담긴 커피를 내려놓았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특별한 커피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동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컵을 들었습니다. 제시카가 먼저 한 모금 마셨어요. 와, 이거 달콤하네. 근데 왠지 편안한 맛이야. 리암도 맛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야, 사라? 분명 인스턴트 커피 같은데 엄청 맛있어. 믹스커피라고 해요. 한국에서 정말 인기 있는 커피랍니다.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마시면 왠지 마음이 따뜻해져요.
동료들은 하나같이 맛있다며 컵을 비웠습니다. 이 간단한 커피 한 잔이 지친 그들의 얼굴에 작은 미소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니 왠지 뿌듯했어요. 톰이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걸 매일 마셔? 프리미엄 커피만 고집하던 사라가 이걸 좋아하다니 의외인데.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놀랐어요. 평소 같았으면 시도조차 안 했을 텐데 우연히 마시게 됐죠. 이상하게도 이 간단한 커피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어요. 어쩌면 그냥 커피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믹스커피는 우리 소방서의 작은 의식이 되었습니다. 힘든 출동 후에 함께 마시는 작은 위로가 되었죠. 동료들은 제게 더 가져올 수 있냐고 물었고 온라인으로 더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뒤 또 다른 대형 화재 현장이었습니다. 맨해튼 중심가의 오피스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10시간 넘게 진행된 구조 작업 끝에 모두가 지쳐 있었죠. 현장에 임시로 마련된 휴식 공간에서 저는 미리 준비해온 보온병에 뜨거운 물과 믹스커피 스틱을 꺼냈습니다. 제시카가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사라, 이런 상황에서도 이걸 챙겨왔어? 이런 때일수록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커피를 나눠주는데 근처에 있던 피해자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몇 분에게도 커피를 건넸는데 그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한 노인분이 컵을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이런 순간에 따뜻한 한 잔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군요.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작은 커피 한 잔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니 놀라웠어요. 소방관으로서 저는 늘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구하는 일에 집중해왔지만 때로는 이런 작은 것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으로 뉴욕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연히 만난 한국의 작은 커피가 제 삶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값진 발견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소방서에 출근하자마자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모두가 모니터를 둘러싸고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지역 뉴스 채널이었습니다. 로버트 클라크 시의원이 예산 삭감에 관해 발표하고 있었어요. 공공안전은 물론 중요합니다만 우리는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뉴욕시 소방국의 예산을 15% 삭감하고 그 자금을 다른 우선순위 사업에 투자할 것입니다. 동료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이크가 화를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이게 말이 돼? 우린 이미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데.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클라크 시의원은 우리 소방서가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그 예시로 내보낸 영상이 우리가 믹스커피를 마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촬영한 것 같았어요. 심지어 고급 커피숍이 즐비한 뉴욕에서 해외에서 수입한 값싼 인스턴트 커피를 세금으로 사서 마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세금이 쓰이는 방식입니까? 순간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마치 제가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느껴졌어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사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제시카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그 정치인이 그냥 트집 잡는 거야. 그래도 제가 이 커피를 소개했으니까요. 리암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린 모두 자비로 커피를 사서 마셨어. 게다가 그건 그냥 커피가 아니라 우리의 작은 위로였다고. 그의 말에 다른 대원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들의 지지에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여전히 걱정이 가시지 않았어요. 이 일이 소방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염려됐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소방서장 데이비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클라크 시의원은 단순히 예산 문제를 넘어 우리의 이미지를 훼손하려 하고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침묵이 흐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데이비드가 고개를 저었어요. 사라,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클라크는 그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우리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회의는 계속되었지만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우울한 기분으로 해산했어요.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근하니 소방서 앞에 시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 중 몇몇은 우리를 지지하는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을 지지합니다. 예산 삭감 반대, 심지어 믹스커피를 지켜주세요라는 문구도 있었어요. 한 시민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클라크 시의원의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우리의 영웅이에요. 감동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날 소방서에 배달된 수십 박스의 믹스커피였어요. 지역 주민들이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각 박스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점심시간 휴게실에 모인 대원들은 이 상황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다 톰이 제안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만의 작은 의식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어떤 의식이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매일 오후 3시 출동이 없다면 다 같이 모여서 믹스커피 한 잔씩 마시는 거야. 믹스커피 타임이라고 부르자고. 모두가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톰의 제안대로 그날부터 오후 3시면 가능한 모든 대원이 모여 믹스커피를 마셨어요. 단순한 커피 타임이 아니라 우리의 단결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작은 의식이 알려지면서 다른 소방서에서도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소셜미디어에 해시태그 믹스커피 타임이 퍼져나갔습니다. 클라크 시의원의 의도와는 달리 믹스커피는 소방관들의 단결과 헌신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어갔어요. 한 주가 지나 클라크 시의원이 직접 소방서를 방문했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지만 예상과 달리 그는 다소 누그러진 태도였어요. 박 대장님, 잠시 대화할 수 있을까요? 사무실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클라크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믹스커피에 대한 내 발언은 부적절했어요. 시민들의 반응을 보니 그것이 단순한 커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예산 삭감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죠. 시의원님, 저희에게 믹스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힘든 일과 후에 함께 나누는 작은 위로이자 동료애의 상징이에요. 예산 문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소방서 예산 삭감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클라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문은 그저 오해를 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 동료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전하자 모두 안도했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 있었어요. 이 갈등이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바쁜 아침이었습니다. 구급차 정비를 확인하고 스케줄을 조정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때 동료 마이크가 서둘러 들어왔습니다. 사라, 방송국에서 온 사람이 널 찾고 있어. 방송국이라고요? WNYC 뉴스의 레베카 리 기자라던데. 놀라서 눈을 깜빡였습니다. 왜 기자가 저를 찾는 걸까요? 클라크 시의원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 걱정됐습니다. 로비로 나가보니 세련된 차림의 젊은 여성 기자가 서 있었어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장님. 레베카 리입니다. WNYC 뉴스의 기자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레베카의 표정이 흥미롭게 바뀌었습니다. 믹스커피 이야기요.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있더군요. 특히 클라크 시의원과의 갈등 이후로 더 주목받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기자도 우리를 비난하려는 건 아닐까요? 뭘 알고 싶으신가요? 모든 것이요. 어떻게 이 커피를 알게 되셨는지, 왜 동료들과 나누기 시작했는지, 이 작은 습관이 어떻게 소방서 문화가 되었는지. 솔직히 처음엔 가벼운 이야기로 생각했어요. 뉴욕 소방관들이 프리미엄 커피 대신 값싼 인스턴트 커피에 빠지다라는 식으로요. 솔직한 그녀의 말에 경계심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레베카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지금은 이것이 단순한 커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여기에 더 깊은 무언가가 있죠. 그래서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될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직접 진실을 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죠. 좋아요. 인터뷰하시죠.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레베카는 미소 지으며 약속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인터뷰는 소방서 휴게실에서 진행됐어요. 믹스커피를 마시며 한국에서의 우연한 만남부터 뉴욕으로 돌아와 동료들과 나눈 이야기, 믹스커피가 가져온 작은 변화들까지 모든 것을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커피가 아니에요.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로와 연대의 상징이죠. 힘든 현장에서 돌아와 함께 마시는 이 한 잔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르실 거예요. 인터뷰 중에 몇몇 동료들도 참여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제시카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어요. 지난달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두 아이를 구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부모님은 구하지 못했죠. 그날 밤 정말 힘들었어요. 집에 돌아가기 전 사라가 믹스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 따뜻함이 저를 위로해줬어요. 단순한 커피가 아니라 함께 있어 줄게라는 메시지 같았죠. 레베카는 모든 이야기를 경청했고 때로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그녀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이야기였어요. 이걸 잘 전달하겠습니다. 레베카가 떠난 후 마이크가 다가왔습니다. 사라, 괜찮겠어? 저 기자가 우리 이야기를 어떻게 다룰지 모르잖아. 괜찮을 거예요.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레베카가 진심으로 이해하려 했어요. 믿어봐요. 다음 날 출동 중에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저를 찾는 것 같았어요. 현장 작업이 끝나고 확인해 보니 수십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동료들, 다른 소방서의 지인들, 심지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들까지. 소방서로 돌아오자 모두가 휴게실 TV 앞에 모여 있었어요. 레베카의 특집 방송이 재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믹스커피 뉴욕 소방관들의 작은 위로였어요. 화면 속 레베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한 취재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단순한 커피가 아니라 희생과 헌신 그리고 동료애의 상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송은 우리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전달했어요. 특히 재난 현장에서 피해자들과 믹스커피를 나누는 장면, 동료들이 힘든 출동 후 함께 커피를 마시며 위로하는 모습이 인상적으로 그려졌습니다. 이 작은 종이컵 안에는 단순한 커피가 아닌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재난으로 상처받은 시민들에게 이 한 잔의 커피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레베카는 우리의 이야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달했어요. 방송이 끝나자 휴게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제시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게 표현했네. 톰이 덧붙였어요. 이제 우리는 공식적으로 믹스커피 소방서로 불리겠군.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자부심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어요. 방송 이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해시태그가 믹스커피 히어로스 문구가 트렌드가 되었고 시민들이 소방서에 믹스커피를 기부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소방서와 응급서비스 기관에서도 연락이 와서 이 문화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물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클라크 시의원의 변화였어요. 그는 공식 성명을 통해 소방국 예산 삭감 제안을 제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직접 소방서를 방문해 믹스커피를 마시며 소방관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레베카도 종종 소방서를 방문했습니다. 더 이상 취재가 아닌 친구로서요. 그녀는 다른 소방서나 응급기관의 이야기도 취재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작은 문화가 더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한 달 후 레베카가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의 한 믹스커피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뉴욕 소방국을 위한 특별 패키지를 만들고 싶대요. 포장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아서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으로 시작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그 우연한 실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레베카의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전국 각지의 소방서에서 믹스커피를 도입했고 소셜미디어에는 해시태그 믹스커피 챌린지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다른 소방관들이 자신만의 믹스커피 타임을 공유하는 것이죠. 보스턴의 소방서장 마이클이 영상통화로 연락해왔습니다. 사라, 정말 멋진 문화를 시작했어요. 우리 소방서도 이제 매일 오후 3시에 믹스커피 타임을 가져요. 이게 팀워크를 정말 강화시켰다니까요. 감사하면서도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우연히 발견한 작은 위로였을 뿐이에요. 때로는 가장 단순한 것들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죠. 마이클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레베카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소방관이 아니에요. 작은 위로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준 사람이죠. 다음 날 출동 도중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브롱크스의 한 아파트 화재 현장이었어요. 대피한 주민들 사이에서 한 노인분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사라 박 대장님 아니신가요? TV에서 봤어요. 믹스커피 이야기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왔어요. 당신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문화의 작은 부분이 이곳에서 이렇게 의미 있게 자리 잡다니 자랑스러워요. 그분의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 뿌리와의 연결이 이렇게 의외의 방식으로 강화될 줄은 몰랐어요. 소방서로 돌아와 보니 다른 도시에서 온 소방관들이 방문해 있었습니다. 시카고, LA, 마이애미 등 전국 각지에서 온 소방관들이 우리의 믹스커피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싶어 했어요. 시카고에서 온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미 믹스커피 타임을 시작했어요. 정말 놀라운 건 이게 단순한 휴식 시간을 넘어서 진정한 치유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힘든 출동 후에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안전한 공간이 되었거든요. LA에서 온 카를로스도 동의했습니다. 응급구조원으로 일하다 보면 감정을 억누르게 되잖아요. 항상 강해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고요. 그런데 이 작은 의식이 그런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게 해줘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커피 한 잔이 단순한 음료를 넘어 정서적 안전망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직업적 트라우마를 다루는 새로운 방식이 된 것이죠. 그날 밤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에서 제안했어요. 전국의 소방서와 연결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요? 믹스커피 모먼트라고 해서 힘든 출동이나 구조, 경험 후에 서로를 지지하고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요. 데이비드 소방서장이 즉시 지지했습니다. 훌륭한 아이디어예요, 사라. 소방관과 구조대원의 정신 건강은 너무 오랫동안 간과되어 왔어요. 이런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접근하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일주일 후 우리는 첫 온라인 믹스커피 모먼트 세션을 열었습니다. 전국 30개 이상의 소방서가 참여했어요. 각자 믹스커피를 마시며 화상회의로 연결된 그 시간은 놀랍도록 치유적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참여한 마크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주 학교 화재에서 모든 아이들을 구했지만 한 선생님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 죄책감이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의 경험을 나누니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되네요. 여러 동료들이 지지와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커피 문화가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지원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LA의 소방서장 로버트가 감동적인 제안을 했어요. 매년 국제 퍼스트 리스폰더 데이에 전 세계 구조대원들이 함께 믹스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경험과 문화를 나누는 행사를 만들면 어떨까요?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첫 행사는 3개월 후로 계획되었어요. 행사 준비가 한창일 때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국소방청에서 공식 초청장이 온 것이었어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응급구조 컨퍼런스의 기조 연설자로 저를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사라. 가서 우리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네, 믹스커피는 단지 커피가 아니었습니다.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해주는 따뜻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커피 한 잔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